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 협회는 현지 시간 11일 무역 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발견되자 한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5년 뒤죠. 2008년에 양국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자 서울 도심에서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 달간 이어졌고 광우병 괴담이 일부 방송과 인터넷에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정부는 그의 수입 대상을 생후 30개월 이전에 도축된 소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자,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크게 늘면서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한국의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상대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4월 2일 각종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한국의 육류 검역 규정이 관세 부과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협회는 또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의 한국 수입 제한에 대해 부당한 무역 장벽이라며 미 무역 대표부의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철강 제조자 협회는 한국 철강 업체를 불공정 교역의 주범이라며 최소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미 자동차 노조 역시 한국을 비롯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는 오늘부터죠.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자,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4위, 그리고 알루미늄의 경우 3위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한국도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기존 철강 쿼터제가 사라져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없지는 않지만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자, 4월 2일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강하게 비판했죠. 자,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2007년 FTA 체결로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언급한 건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한국은 물론 일본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미국 대통령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일본의 쌀 관세는 700%나 된다고 말했는데요.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일환으로 일본의 쌀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이날 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700% 관세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언론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쌀 관세율 700%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신문은 2005년 WTO 협상 당시 국제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라며 현 시세를 반영한 실질 관세율은 400%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쌀은 미일 양국 간 통상협상에서 최대의 성역이라며 쌀 무역은 미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또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의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자, 미국이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국가로 지목한 한국과 일본 등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인도 통신사와 손잡고 인도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코노믹 타임스는 오늘 인도 2위 통신사 에어텔이 전날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었다며 양사가 협력해 각사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 전역에 있는 에어텔 매장에서 스타링크 수신기를 유통하고 에어텔 고객들에게는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직 인도 정부의 승인 전이라 당장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지만 자, 지난해 인도 정부는 위성 광대역 주파수를 경쟁 입찰해서 행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하면서 스타링크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는 주파수 독점을 위해 외국 기업 진출을 못하도록 경쟁 입찰을 줄곧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해당 주파수는 공유 주파수로 경쟁 입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자 지난해 인도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번 계약이 또 나레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달 미국에서 머스크를 만나고 난 뒤 얼마 뒤에 나온 것이라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